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화 증권의 취득에 대해서 이론적인 강의를 하여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이번에는 요 유권 해석이라든가 사례를 몇 개 살펴보고 다음 파생 상품 취득에 관한 절차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외화 증권 취득은 외국한 거래 법령상 개인이 외화 증권을 취득 시 절차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 수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외화 증권을 취득하면 10% 이상 그 목적이 이 증권으로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일 때는 일반 취득 신고인데, 만약 경영 참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죠. 이사를 선임한다든지, 이건 100% 직접 투자라는 거. 우리가 이제 말로 할 때 이제 여기서 직접 투자라는 거는 뭐냐면 직접 투자라는 개념은 경영 참가 목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외화 증권을 취득하는데 이게 경영 참가 목적이라면 일반 증권 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건 외국은행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10%도 안 되고 증권을 사서 증권으로서 수익을 보게 하겠다 하는 측면이라면 거주자의 외화 증권 투자 절차에 따른 취득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요 위의 취득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게 경영 참가 목적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경영 참가 목적이라면 이거는 증권 취득이면 증권 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거주자의 증권 취득 절차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원화증권 취득은 외국한 은행의 본인 명의 증권투자 전용 대외 계정이라든가 증권투자 전용 비거주자 원화 계정을 개설하고 증권투자 자금은 전용 대외 계정에 예치를 합니다. 증권회사 등의 원화 계정으로 이체해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증권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원화증권을 취득합니다. 증권회사가 원화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동자금을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투자 전용 비거주자 원화 계정으로 이체하고 투자자는 이 자금으로 다시 증권을 취득하거나 전용 대외 계정으로 이체해서 외국으로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금은 외국으로 송금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자금은 이런 절차를 밟아서 국내 법인의 비상장, 비등록 내국 통화 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출자 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는 다만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정한 외국인 투자는 제외하는데, 이 출자 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에 장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경우 이외에는 전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거주자 원화증권 취득입니다. 외국한 거래 규정에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원화증권의 의미가 뭐냐 하는 질인데, 이거에 대해서 외국한 거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원화증권은 다른 비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원화증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외화 표시 수익증권 발행 여부입니다. 자산운용회사의 외국한 업무로서의 수익증권 발행 가능 여부입니다. 외국한 거래 법령상 외화 표시 수익증권의 발행은 외화증권의 발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상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외국한 범위에는 외화증권 발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행을 못하고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거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주자 해외 발행 증권 재취득자의 신고 여부입니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행한 3호 외화 증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재취득한 또 다른 비거주자가 동증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한국 관계당국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공모든 사모든 간에 당초 발행 시 발행 신고만 하면 되지 동증권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까지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금융감독원에서 옛날에 나왔던 유권에서 한번 볼까요? 거주자가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에 관한 겁니다. 일반 투자가가 다음의 투자 대상 및 투자 방법을 통해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즉 투자 대상은 외국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거나 상장이 확정된 증권으로서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국채, 지방채, 사채, 출자증권, 주식 또는 신주 인수권 등과 법률적으로 성질이 유사한 주식, 증권, 주식예탁 증서 및 수익증권, 간접투자자산 운영법상의 투자회사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외국 정부 또는 대외 신인도가 높은 외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공채, 외국 기업이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사채권 또는 이에 준하는 채무증서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 적격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사채권으로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 적격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무기명 양도성 외화예금증서, 외국 기업이 발행한 기업보험으로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 적격 등급이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것일 경우 이것은 신고나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외국 간접투자증권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외화증권 매매를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은데 다만 이 외의 경우에는 이 외화증권 취득 시에 한국은행 총재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거주자의 외화증권 취득 시 신고 허가 절차 보겠습니다. 자,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거주자가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을 대가로 해서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업 감독 규정에서 정한 해외 적격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한 거래 규정이 허가 및 신고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거래를 제외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증권 취득 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거주자가 국내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만기 1년 미만의 원화증권 또는 원화연계 외화증권을 거주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자가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대가로 해서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업 감독 규정에서 정한 해외 적격
적격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증권을 대가로 해서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국내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다음의 투자 대상 및 투자 절차를 통해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투자 대상인데 투자 대상 유가증권이라든가 기업 유가증권,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 절차는 외국한은행의 자기 명의 증권투자 전용 대외 계정, 증권투자 전용 비거주자 원화 계정을 통해 투자 자금을 예치하고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 거래와 외국한 거래 중에서 신고 외외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한은행장이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고 취득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애매하면 전부 신고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 취득 시 신고 절차를 보겠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 취득 시 외국한 은행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 법인의 비상장, 비등록 내국 통화 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이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런 외국인 투자가 이런 경우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 된다는 건데 10% 이상 소유를 해서 의결권을 갖는 경우 혹은 10% 미만인 경우에도 임원 파견권을 갖는 경우에는 이건 외국인 투자고 그 외가 바로 비거주자 국내 증권 취득이라는 거죠. 비거주자가 외국한 거래 규정의 신고 외외 거래 및 외국한 은행장 앞 신고 대상 거래를 제외하고 국내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는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증권 투자 관련 사례입니다. 예, 여기서 자꾸 헷갈리는 게 해외 투자하고 해외 증권 취득하고를 헷갈리는데 요거는 경영권의 인수가 핵심입니다. 즉 해외 투자 절차 A사는 근본 인도네시아에 소재하고 있는 K사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 지분과 경영권을 투자를 통해서 인수하려고 합니다. 경영권 인수죠. 이런 경우에는 해외 증권 취득이 아니고 해외 투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A사의 투자가 외국한 거래 법령 시행령상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하는 거죠.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사전 해외 직접 투자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자의 비거주자부터 증권 취득과 관련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증권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하고 증권 취득하고 구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로부터 외화 증권 취득입니다. 근본의 당사는 다른 국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소재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벤처펀드의 출자 지분을 원화로 대금 지급하고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 목적은 미국 내 첨단 산업단지인 실리콘밸리 지역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국내 회사는 미국 조합에 출자 시 외국한 거래 규정상 사전 신고를 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볼까요? 외국한 거래 규정에 따라 거주자, 매수인이
다른 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 거주자, 이 매도인이 적법하게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의 외화증권 취득입니다. 신고 대상 거래 중 거주자가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을 대가로 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업 감독 규정에서 정한 해외 적법 거래소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DR 발행도 이 경우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단지 주식 교환이나 국내 유가증권을 담보로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해외에서 DR을 발행하는 것은 이런 그 외화증권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데포지터리 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규정에 기술된 바와 같이 거주자가 국내 상장 등록 주식을 대가로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적격 거래소에 상장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로 그 거주자 외화증권 취득에 관한 사례를 보고, 다음은 파생상품 거래인데, 파생상품 거래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